안녕하세요.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플러스 전보람 강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교재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지, 교재의 구성, 그 다음에 또 토익의 어떤 경향, 문제들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것들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그런 수업의 간단한 설명,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제목 자체가요, 우리 수업 제목하고 똑같아요.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플러스. 제일 크게 써있죠, 위에. 출제기관인 ETS가 만든 점수대별의 단기 완성 전략서다. 그래서 지금 5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항으로 보강된 단기 완성 시리즈다. 풍부한 기출문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토익 출제기관인 ETS가 정기시험하고 동일한 유형 및 난이도로 개발을 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 2번째, 단기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완전한 고득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한 750 아니면 뭐 750에서 한 800 이 정도의 점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 안에 LCRC로 지금 구성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750에 딱 맞게 최적화된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문법과 어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 점수 달성에 핵심 내용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정기시험과 동일한 성우의 음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정기토익 시험장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 책을 공부를 할 때 LC 음원을 들으시면 내가 정기 시험장에서 들었던 성우의 음성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TS반이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략법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단순한 문법서나 영문법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익에서는 토익 RC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토익 문법에, 특히 토익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토익은 대명사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익 최신 경향을 반영한 명쾌한 분석과 해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앞에 이제 문제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이제 해설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해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토익을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토익은요 총 2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LC 100문제, RC 100문제, 그리고 총점은 990점, 만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보면 리스닝이 4파트고요. 파트 1, 2, 3, 4, 그 다음에 리딩이 Part 5, 6, 7의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7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평가 항목이에요. LC에서 단문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장문에서 특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건데 특히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살펴보실 수 있냐면 정기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 10일 후에 알 수 있는 그 토익의 시험 성적, 그 성적표를 딱 여러분이 열으시면 맨 밑에 그 평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퍼센티지까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항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토익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떤가 교재에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 10페이지에 분석이 나와 있어요. LC가 파트 1, 2, 3, 4로 돼 있다 그랬죠? 4파트로.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진 문제입니다. 사람 1명 나오거나 아니면 막 2명 아니면 사람은 없고 그냥 배경사진만 있거나 해서 총 6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아서 이걸로 뭔가 점수를 한번 내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틀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점수에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사진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Part 2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내가 LC 점수를 빨리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LC에서는 Part 2. 그 다음에 RC를 좀 빨리 끌어오고 싶다. 그러면 RC에서는 Part 5.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Part 2는요. 질문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A, B, C의 보기를 딱 던진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뭐야? 이걸 물어보는 게 Part 2예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뭐 when 아니면 뭐 what 아니면 who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요즘 문제의 경향은요.
문제는 되게 쉽게 들렸어요. 완벽하게 알아들었는데 ABC에 딱 보기를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정답이지 도대체? 세 보기가 뭔가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게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얼마나 잘 추려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의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우회적인 정답들이 많이 나와요. 정직한 정답을 뭔가 생각하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art 3는 뭐냐? 자, Part 3는 남녀 간의 기본적인 대화입니다. 남자 대 여자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다음에 3인 대화도 있어요. 남남녀 여여남.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워서 이제 뭐 때문에 어렵냐면 Part 3, 4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도대체 이 남자가 이 문장을 말한 의도가 뭐야?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각 정보 문제도 나옵니다. 막 레스토랑 메뉴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학급의 스케줄 같은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리셉션 홀 같은데 어떤 배치도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테이블 1, 2, 3, 4 중에 남녀 간의 대화로 미뤄봤을 때 남자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시각 정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시각 정보 문제보다는 확실히 학생들이 의도 파악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Part 4는 뭐냐? Part 3하고 비슷하지만 Part 4는 혼자서 얘기합니다. Part 3가 conversation이라면 Part 4는 혼자서 그냥 내내 얘기해요. 남자도 내내 혼자서, 여자도 내내 혼자서. 그래서 Part 3, 4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선생님이 직접 정기토익 시험장에 계속 가본 경험으로 얘기하면 Part 4는 혼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텀이 없어요. 그냥 계속 혼자서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내가 심리적으로 빠르게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3보다는 4에서 점수를 내기 어렵다고 할 때도 있다. 왜냐면 또 그 이유가 Part 4를 할 때쯤 여러분이 Part 1, 2, 3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막 그 집중력이 완벽하게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좀 Part 4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RC. RC에서는 Part 5, 6, 7, 5, 6, 7의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가 토익을 어느 정도 한 750까지 아니면 800까지 빨리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독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Part 5의 그 짧은 문장, 딱 한 문장 나오고 빈칸 하나 빵 뚫어있고 ABCD 사지선다 묻는 문제가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내가 토익 점수를 빨리 끌어올 수 있는 거지 절대 여러분이 독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art 5에서는 대부분은 뭐 품사 문제가 나와요. 이 자리는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문법 문제 뭐 이런 거. 근데 문법 문제는 선생님이 경험상 600반이든 700반이든 아니면 실전반이든 어느 정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기본적인 문법 문제는 다 맞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휘 문제에서 꼭 점수의 차이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어휘를 매일매일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art 5에 여기 이제 어휘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 지금 강조한 거. 문법보다는 어휘. 문법은 웬만하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6. 6가 뭐냐면 Part 5보다는 길고요. Part 7보다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Part 5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포함이 돼 있고 Part 7처럼 뭔가 문맥을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생긴 거는 독해 지문처럼 생겼는데요. 그 안에 빈칸이 빵빵빵빵 4개씩 뚫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4문제를 풉니다. 그게 4, 4, 16에서 총 16문제가 출제되는 게 Part 6예요. 근데 꼭 거기 하나 뭐가 있냐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있죠. 내용상 문맥상 미뤄봤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그런 게 난이도가 좀 높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Part 7, 독해. 여러분 독해는요 누구나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문제는 독해가 뭐 난이도가 하로 출제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은 난이도가 중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Part 7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RC 점수가 400점이 넘지 않는다면 분명히 Part 5, 6의 단문과 중문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Part 7은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꼼꼼하게 다 읽어요. 그런데 다 읽고서 왜 점수가 잘 나올까? 그 이유는 Part 5의 짧은 문장, Part 6의 그 중문 문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풀기 때문에 Part 7에서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Part 7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말고 Part 5의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외워놓으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8-7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독해하기에도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할지 강의의 특징 및 구성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은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닌 토익에 특화된 수업이다. 왜냐면 여기 써놨어요. 엄연히 토익에 등장하는 문법과 어휘는 따로 있다. 대명사에는 반드시 토익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 다음에 명사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사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토익에 출제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영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중구난방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토익에서 이 어휘는 누구랑 짝꿍으로 꼭 출제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대한 문법 용어를 배제한 수업을 진행하겠다. 물론 간단한 용어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건 정말 기본적인 문법 용어고 막 이런 거. 후치, 수식, 전치, 수식,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웬만한 거는 문법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쉽게 설명을 하겠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가 내용이 방대해요, 여러분. 물론 그 내용들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방대한 교재 내용 중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일단은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한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문제 구성하고 뽑아내는데 참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본 강의는 30강입니다. 이제 꽤 길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